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는 경술년 신사월 정사 1회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2020년 6월 3일 수요일 경자년 신사월 정축 1회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똑같이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화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 중에서도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화라고 하는 정화는 대체적으로 등촉화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같은 것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 내지는 하늘에 떠있는 별이라든가 아니면 달 같은 것을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양화로서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별, 달 내지는 등촉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발열하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정화 같은 존재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고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야지만 그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4월이죠. 4월의 특징은 뭡니까? 여름에 해당이 되면서 4월은 매우 뜨거운 화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화 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월령을 ጥቀ었기 때문에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신왕하니까 그 인성으로서 생조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 특징 뭐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화가 4월, 5월도 마찬가지고요.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일간이 왕한 때 태어나더라도 목은 한 점 정도 있어주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좀 강렬하고 불꽃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 강렬하고 큰 불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그 열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4월이라 하더라도 또 다음 달 5월이라 하더라도 정화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목 한두 점 정도는, 한 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이쪽 초하라고 하죠. 초하이기 때문에 매우 고온 건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기후 자체도 매우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가 있어서 고온한 뜨거운 기후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기후를 갖다가 촉촉하게 해줘야지만 세상 만물이 고사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겠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건조하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기 사우디라든가 아랍권 같은 데 가면은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야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 4월이라고 하는 것, 5월도 마찬가지고 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 5, 미월은 매우 고온 건조하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니면 사하라 사막 연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또 있어가지고, 금이 다시 금생수 해야지만 수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는 왕하지만 반대로 금이라든가 수는 약하기 때문에 금수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야지만 조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사주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사주는 일단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연지에서 자수를 본 거죠. 자수.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화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7살에 해당이 되죠. 7살 편관이라고도 하고 7살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정화는 7살을 보는 것을 결코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천간으로 개수가 출출된 것이 아니고 지지에 있는 자수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이 축토는 뭐예요? 습토죠.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연간과 월간에 있는 이 경신금이 축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축토가 설에서 금을 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사주가 굉장히 글자 한자 차이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아니고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을 생해서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이 금이 어떻게 돼요? 매우 좀
미토도 건토 뜨거운 열기, 사월도 뜨거운 어떤 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금을 억압하게 되면은 금은 술을 생하기가 어렵죠. 근데 반대로 아마 아까처럼 이게 축토였다라고 하면 화가 금을 극하려고 하는 것을 습토가 화의 열기를 어떻게 돼요? 흡수해 가지고 금을 생해주는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뜨거운 여름에 조우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재성의 용도가 크잖아요. 재성. 그러면 일간도 세력 있고 그러면 이건 신왕제왕이 되는 거예요. 신왕제왕. 그래서 관성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재물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칠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수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경찰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직업 같은 것을 가실 수도 있는데 재성이 관성을 생겨주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벌어서 이름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명식을 보게 되면 똑같이 정화가 4월에 태어난 명식인데 자 여기는 축토가 있고요. 여기는 사화, 화가 두 개죠. 그러면 축토가 있을 때 기온이 25도, 30도 정도라고 하면 사화가 두 개 있으면 기온이 벌써 35도, 40도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술토는 어떤 토죠? 이것도 술토도 습토가 아니라 이것도 건토에 해당이 돼요. 건토는 뭐예요? 열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로 뭐했다? 화국을 형성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국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신금이라든가 똑같이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금, 경금이 같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국세는 자수와 축토를 얻은 어느 정도 중화된 국세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사화 두 개라고 하면은 이 신금이 존립하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죠. 이거는 신왕한데 재성이 약하죠. 이거는 뭐냐면 신왕제왕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제다 신약이 아니죠. 이거는 군비쟁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가 경자시라고 하면 일단 자수로서 화의 기운을 억제를 시켜주고 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에 뿌리를 둔 금이기 때문에 술을 생겨주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신의 시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사해 상충이 되는 것이 여기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의 지지로 사화 두 개, 그 다음에 오화에다가 술토까지 있으면 이건 지지로 화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병화, 겁재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일간뿐만 아니라 전체가 뭐예요? 뜨거운 뭐예요? 열광의 도가니라 그럴까요? 완전한 그 굉장히 고온 건조한 그런 국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신금과 경금만 아니었으면 이거는 그냥 염상격이라고 하는 전환격이 됐으면 딱 좋았을 그런 사주인데 이 사주는 종격 내지는 전환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신금,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이 신금과 경금은 이 사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격이 되지 않고요. 그냥 군비쟁제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다고 크게 괜찮은 건 아니지만은 술토와 진토의 차이가 뭐냐면 이 진토는 습토예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더라도 화의 열기를 진토가 서려서 금을 생해줄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진토가 아니라 술토이기 때문에 그냥 술토는 금을 생할 것 같지만 금을 생하지 않고요. 금이 녹아버리죠. 이거 명리학 용어로 보면은 화가 왕해서 약한 금을 갖다가 극하죠. 서로 군비쟁제, 군겁쟁제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군비쟁제, 군겁쟁제 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사주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도 돈이 잘 모아지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간이 왕하니까 물론 이제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일간이 태왕하게 되면은 진법무민이라고 해서 조폭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재성이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으면은 일단 일간 왕한 어떤 툭심을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쟁제하죠. 돈을 모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모으고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쟁제하게 되면 1억을 모았는데 나가는 건 1억 2천이 나갑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하고도 단합도 하고 거래처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병원 신세 뭐 한 달, 두 달, 뭐 한 올해만 막 6개월씩 병원 신세 하다 보니까 거래처 다 끊기고 사업도 쫄딱 망합니다. 내지는 또 열심히 돈을 벌고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많이 모아놨는데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건강을 크게 해쳐.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돈을 또 많이 모아놨는데 뭐 아들이 속썩여서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 전문용어로 깽판 물어준다 그러죠. 애기 다치게 한 거 물어준다거나 애기가 크게 다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에요.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은 어느 정도 모으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이거 좀 보증 좀 서줘. 보증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보증 같은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되죠? 동업 같은 것도 해도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간도왕하고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식신생재라든가 상관생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우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군비증자하고 쟁재하고 생재는 다른 거예요. 생재라고 하는 것은 식신생재라든가 상관 생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관생재죠. 이렇게 되면은 그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재성을 생각해 주는데 선생님 그렇게 보면 얘도 상관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상관과 이 식신 차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는 습토고요. 얘는 건토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조토생금불능이라고 했죠. 조토생금불능이고요. 마른 땅 건토라고 하죠. 건토, 생금, 불능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흘려 듣는다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생재에서 돈을 번다라고 보지만은 건토, 마른 땅, 이 술토라든가 미토 같은 경우는 생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은 생재죠. 그러니까 형식상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돈을 모으지는 못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거. 이렇게 습토 하나였다라면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겠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운이라 세운 같은 데서 습토가 오면 좋을 거예요. 여기 진토가 오면 좋을 것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좋지만 이 진토가 오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술토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중이 있는 개수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을 듯 하면서 안 좋죠. 물론 이때가 이제 나이가 10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돈 벌지는 없겠죠. 이 기토가 온다 하더라도 지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수를 합하기 때문에 기토 식신 자체가 매우 약하죠. 무인도 무토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결국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때는 뭐예요? 정축이라든가 이렇게 병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병자가 들어오게 되면 좌우상충되죠. 을해가 들어오게 되면 사해상충되죠. 결국은 정축대운 때 10년간 바싹 돈을 좀 크게 모을 수는 있지만 대운이 또 바뀌면은 모았던 돈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바깥으로 이렇게 주먹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초침처럼 열심히 일해라라고 하죠. 당연히 또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은 하지만 돈에 대한 마음은 좀 비우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재물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엄청나게 모아서 내가 재벌이 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보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사주다라고 결말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